근데 일단 어깨부터 보죠. 누가 봐도 확연히 어깨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 보여요. 근데 그냥 그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깨가 저분 그냥 한쪽이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LBC 모두 팔꿈치로 인한 어깨 높이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첫 번째 A는 아예 바러스라고 된 상태의 그 팔꿈치가 오히려 안쪽으로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요. 잘 펴지지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건 히스토리가 거의 있는 경우가 많죠. 다쳤거나 골절로 인한 뭐 그런 것들, 뭐 손 잘못 짚었거나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이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생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이 B 같은 경우 지금 손바닥 방향을 봐주시면 지금 C와 차이 나는 부분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통 팔꿈치가 벌어져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한 분은 지금 손목 자체가 조금 더 돌아가 있고 한 분은 손목은 지금 엄지손가락이 앞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팔꿈치만 약간 벌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건 팔꿈치에서의 문제가 조금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손목까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어깨 높이 차이도 상당히 어깨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좀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팔꿈치라는 관절은 이 상완관절 아래 이 요골이랑 척골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쪽에 이 요골과 새끼손가락 방향의 척골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바닥이 이렇게 앞을 향해서 뻗는 방향은 얘네 뼈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등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서는 뼈가 꼬이는 방향으로 회전이 돼요. 즉, 이 요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크로스로 움직이면서 이 방향이 회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케이스에서도 상당히 손목이 아파지거나 어깨에 대한 충격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요골두라고 하는 뼈 촉진이랑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만져지긴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 팔이 긁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그게 근육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은 피하 지방이 많지가 않은 그런 쪽이라서 그걸 조금 체크를 해볼 거고 여기서 이 옆모습에서 팔꿈치 각이 조금 상완뼈보다는 앞으로 살짝 나와 있는 그런 구조예요. 보통은 한 15도 정도. 육아장님 굉장히 감지하는데요. 육아장님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상태에서 손 방향도 살짝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더 척추 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을 이 어깨 귓볼 나란히 쭉 이어져 있는 팔꿈치까지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앞으로 구부러져 있나 혹은 손목에서 얼마나 많이 꺾여 있나 그리고 손이 돌아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옆모습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척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 부분의 주요 축들이 지금 C7, T7, T12, L3, L5, S2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도드라져야 되는 것들은 여길 축으로 얼마나 머리가 앞으로 나갔나 혹은 등이 얼마나 더 튀어나왔나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이런 것들의 표식 지점까지 옆모습 볼 때 같이 이제 한꺼번에 쭉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 팔꿈치랑 손목에서 나와야 되는 가동 범위가 있어요. 딱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게 팔꿈치 끝까지 필 수 있나에 대한 부분. 근데 모션에서 끝까지 핀다는 그 관점은 어쨌든 지금 이 팔꿈치와 손의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일직선을 이룰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냐? 그리고 구부림 역시도 이게 통상 120도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재지는 못해도 거의 끝까지 양측 비교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얼마나 양쪽이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냐 이 부분의 회전량을 지금 이 슈피네이션이라고 하는 방향은 손바닥이 하늘 쪽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이고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왜냐면 어깨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내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오는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이 각도 체크를 하고 손목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팔꿈치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손목만 아래로 최대한 구부러지는 게 지금 거진 60도 그리고 젖혀지는 건 조금 더 각이 작아요. 이 상태에서 젖혀지는데 손가락이 다 펴진 상태에서 이게 젖혀질 수 있냐 지금 이게 피는데 조금 더 손목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 각도에 대한 그 편차 모션까지 좀 볼 거예요. 이게 팔꿈치랑 또 이어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랑 그리고
척추 편이랑 그 요골츠 편이가 있는데 이게 손목이 평평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혹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이 범위. 보통 통상 새끼손가락 척측이라고 하는 그쪽에 가는 편의가 더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 편의의 방향성이 각도 비교하면서도 너무 적지 않은지 그거 볼 거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의 근육들이 이제 보통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들어 올리는 그 신전근들이라고 하는 손등 부분의 그 근육들이에요. 맞아. 지는 그 부분들인데 이 브라키오 라디얼리스라고 하는 부분 빼고 이 부분은 지금 굴곡근이라고 하는 손목을 내 몸 쪽으로 가져오는 그 근육이고요. 지금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이 지금 파란색, 하늘색 익스텐드 카피 라디얼리스 롱센 베리스라고 하는 건 장요근? 아니. 이 익스텐더 신장근인데 손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라디얼리스라고 하는 그 요측, 엄지손가락 측으로 기울 수 있고, 이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는 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 혹은 단, 그리고 그 수진대 신장근이 요측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한국말로는 이게 장 요축 수근신근, 단 요축 수근신근 이렇게 불려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테니스 엘보랑 굉장히 연관이 높은 그런 맞아요 근육이에요. 테니스 엘보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혹은 염증이 굉장히 가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지금 하늘색의 이 지표라서 이 근육을 잘 촉지를 해줘서 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근육 쪽에서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익스텐서 스퍼럼이라는 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근육이 손등까지 이렇게 뻗쳐져 있기는 한데 지금 역시 손을 정확하게 꺾어서 들 수 있는 그런 근육이긴 하죠. 근데 이게 또 약해버리면 이걸 또 너무 강하게 쓸 수 있는 거라 그 역시도 밸런스가 잘 맞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익스텐서 디스미니 이 지금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이 근육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보통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많이 쓰는 이 하늘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아래로 지금 엄지손가락 방향 쪽으로 붙어있는 이 노란색 슈피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또 임상적으로 엄청 중요한 그런 근육인데 회외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근육으로 인해서 그 또 다른 팔꿈치 통증이 2차적으로 발생해요. 아까 테니스 엘보로 생기는 그 문제가 많은 그 근육이 혹은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한 그 통증의 증상이 이 슈피네이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다른 그 원인, 내가 잘못 잡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테니스 엘보 같은 증상인데 이게 얘가 문제였던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신경축들이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이거든요. 근데 그 요골신경이라는 거 팔등을 따라서 이렇게 손등 쪽에 쭉 길게 내려오는 그런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골이라고 하는 그 헤드가 아까처럼 손바닥 이렇게 보였을 때랑 손등 젖히면서 이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돌아가는 것들이 자유롭게 잘 일어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거나 더 가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두근 굉장히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두근 같은 경우는 작용이 팔꿈치를 구부려서 슈피네이터라고 하는 게 손바닥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게 회네, 이게 회예요. 구부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회외시키는 방향으로 이두근이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되는 방향인데 이 슈피네이터 같은 경우는 팔꿈치 핀 상태에서 이게 회외만 되는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렸냐 폈냐에 따라서 이게 이두근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슈피네이터라고 하는 회외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슈피네이터라고 하는 게 보통 이두근보다 더 잘못 쓰이기가 훨씬 쉬워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그 이두근이 더 약해서 생기는 어깨 문제라든지 팔꿈치 아파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좀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이런 같은 근육의 그룹들이라 보통 그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요골두가 잘 안 굴러가서 혹은 슈피네이터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잘 못 써요. 엄지손가락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럼 이따 체크해 볼 건데 이 손바닥에서도 조금 더 엄지 근육들이 더 도톰해야 되거든요.
그 엄지 근육들이 굉장히 이게 도톰할수록 더 훨씬 잘 쓰는 부분들 혹은 손목의 안정성이 훨씬 좋은 부분들인데 이게 얇을수록 지금 이런 부분 신경이나 근육의 손바닥의 근육을 잘 못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팔꿈치 이번에는 그 등 쪽이 아니라 굴곡 바닥면 쪽. 바닥면 쪽은 폴터 엘보우랑 좀 연관이 많아요. 이 내측 상가라고 하는 안쪽에서 생기는 그 기시점들이 거의 다 이런 굴곡근 그룹이라서 여기서는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프로네이터 테레스라는 이 노란색 근육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비슷하게 그 오는 그런 부분들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그 압박으로 인해서 손저림들 이게 하나, 둘, 세 번째까지 나오는 그 손저림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보통 구획이 포착된다, 압박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팔꿈치 안쪽에서 여기 압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손목 중간에서 이게 압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그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갖가지 손으로 뭐 밀고 상하차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인상적으로 그 지금 페네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 아까 잠깐 언급한 이두근이 나와요. 이두근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이 장두랑 안에 있는 이 간두가 있어요. 그런데 사진 조금 더 확대된 걸 보자면 지금 긴 장두는 바깥쪽에 있는 이 장두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 뼈에 쏙 고랑이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을 통해서 안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끼어져 있는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 구조에서 인대가 하나가 있어요. 걸쳐져 있는데 보통 그 부분이 이두근을 잘못 쓰다 보면 혹은 어깨에서 앞으로 요즘 굉장히 더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상완골뿐만 아니라 둥근 어깨들, 뭐 현대인들 맨날 컴퓨터, 스마트폰 하니까 이게 기울기 자체가 더 그렇게 약해지고 점점 압박받고 해서 그 그루브, 고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뭐 운동 잘못해서 그럴 때도 되게 많긴 하지만 뭔가 여기가 잠잘 때도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이쪽 앞쪽이 상완골 앞쪽이 좀 불편하다? 아프다? 조금 되게 신경 쓰이는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랑 연관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건염이 생기는 경우 되게 많고 그게 또 쌓이다 혹은 갑자기 그게 힘이 무거운 덤벨 같은 거 들고 이게 제어가 안 됐을 때 확 끊어지는 단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헬스인들도 이제 상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 이두 엄청 하잖아요. 무게 들면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 안정성이 날개뼈를 얼마나 잘 잡아두고 이걸 하는지에 따른 것도 굉장히 큰 거라 이두근 이거 좀 체크를 해볼 거고 그래서 아까 그 팔꿈치의 정상 각도에 대한 걸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어느 정도는 팔꿈치 상완골에 비해서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보통 한 15도에서 18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일직선인 것도 문제예요. 이게 일직선인 이런 팔은 오히려 각이 너무 적어서 네번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안 되고 아예 18도 이상으로 이게 그 보통은 20도만 좀 넘어가도 각이 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정확하게 재보려면 좀 재보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저런 팔들이 조금 더 그 취약한 게 뭐냐면 이게 손을 짚거나 뭔가를 들 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어요. 이게 압박력이 지금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요골 쪽 방향과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이 척골 쪽에 이 방향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분산되는 힘이어야 되는데 근데 요골 쪽이 보통 한 70% 이상이나 더 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냐면 엄지손가락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그쪽으로 분산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이 중에 여자분들 이제 음방각이 너무 크신 분들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꺾이는 아픈 쪽들이 손목이 될 수도 있고 어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 빨리 끌까? 지금 혼자 지금 꿈인지 팬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괜찮아?
눈동자 보고 있는 여자분들이 거. 많이 이렇게 다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견인력 자체라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아래로 다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느 한쪽은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들어주는 근육 중에 하나가 브라키오 라디얼리스라고 하는 그 요축에 달려있는 완요 굵은 그 부분. 그 아까 이쪽에 있었던 지금 이 근육, 이 빨간색 이 근육이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혹은 인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혹은 어깨에서 다 떨어지는 그 힘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견인력에 의해서 다 쭉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특정한 부분이 더 많이 한꺼번에 끌려가냐 혹은 인대들이 약하냐에 따라서 그게 허리에서 타격감이 확 올 수도 있고 혹은 어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사람인데 그게 앞으로 더 확 기울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취약점에 따라서 이 견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팔꿈치에 또 다른 굉장히 많은 문제들 과신전이라고 하는 형태 팔꿈치를 폈을 때 이 각이 굉장히 많이 꺾이면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그래서 일직선으로 봤을 때 지금 가상의 이 나란히 수평으로 있어야 될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척골이라고 하는 두두라고 하는 방향이 지나치게 뒤로 튀어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앞에서 저런 과하게 팔꿈치를 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많은 동작들 중에 하나가 이런 요가 같은 자세에서 지금 팔을 짚는 모든 자세들이 막 다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정상인 그런 팔이라면 이 무게 중심에서 힘의 축이 어깨 쪽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게 꺾인 그 아까처럼 과하게 꺾인 팔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깨 목 안쪽으로 다이렉트로 조금 더 운동 방향성이 일자가 아닌 안쪽으로 더 모이게 되면서 어깨에 이 타격이 훨씬 더 커지는데 그래서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이게 꺾이는 걸 방지를 시키려면 손바닥을 최대한 꾹 맞아요 누르거나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힘을 주게끔 좀 지시하면 더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역시도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조절해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우리가 팔 견인력이 이어질 때 중요했던 그 완요 굵은이라고 하는 브라키오 라디얼리스 테스트랑 이두근 테스트가 있는데 그 방향이 지금 팔꿈치의 회전 방향을 기준으로 이거 버티게 하는 거죠. 버티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구부려서 올라가게 하는 거 우리 좀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신경, 아까 신경에 대한 걸 잠깐 얘기했었어요. 신경은 손에서 팔꿈치에서 중요하게 연결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이 척측으로 있는 척골신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척골신경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요골신경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정중신경이라는 건데 지금 이걸 각각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게 길이가 짧은지 혹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볼 거고 그래서 길이 테스트는 각각 조금 특징이 있어요. 손목이랑 팔꿈치를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꺾어서 가야 될지 이게 요골신경 그리고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가 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뭐 척골신경 그런 식으로 척골신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새끼손가락 측면으로 이렇게 쭉 겨드랑이까지 올라오는 이 신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예시를 들어준 게 뭐냐면 이제 팔꿈치 잘못 지지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와요. 운동 잘못했을 때 뭐 플랭크도 그렇고 뭔가 찌릿해서 이 감각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척골 측면이 공간이 너무 많이 눌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분 이제 공부 뭔가 하면서 짚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그리고 특히 손 그 가위질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그 미용사 같은 분들 그런 분도 손 되게 모으는 동작들을 계속 쥐고 있거나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조금 피해갈 수 없는 계속 눌리면 눌릴수록 압박이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책상에서 이렇게 누워서 잘 때 그런 것도 압박 되게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취약하게 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척골신경이랑 영향이 많은데 그 중에 아까 말한 이 터널이 문제가 돼서 압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큐피탈 터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문제되는 그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는 여기는 최대 포커스. 그리고 자가 그 테스트 중에 하나는
손바닥이 이게 척 옆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고, 그리고 옆구리 쪽으로 척 이렇게 붙어야 되고. 이 가동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경의 길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생각보다 많은, 아까 잠깐 언급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그 터널 증후군이자 손가락들 중에서도 이게 세 번째 바닥면까지 뭔가 느낌이 좀 감각이 이상하거나 찌릿하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목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손목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감별을 좀 해볼 수 있는 테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볼 거고, 그리고 팔꿈치 생각보다 골절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짚거나 스포츠 하거나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 고정했다가 풀었을 때 이게 특정 이런 그 테스트를 해봐요. 예를 들어 주먹 쥐는 거, 이게 가동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손 완전히 피는 거, 두 개 이렇게 V 하는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OK 하는 거, 이게 각각 안 되면 어떤 특정 지금 각각의 신경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지금은 그런 가정범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거는 그 특정 재활 쪽에 좀 많이 쓰이는 그런 테스트인 거고. 그리고 이 골퍼 엘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골퍼 엘보가 아니라 테니스 엘보예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고, 골퍼 엘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 테스트는 지금 조금 더 그 테니스 엘보 워낙 흔하니까요. 바깥쪽 그 외측 그룹 잡은 상태에서 저항을 주는 거, 일단 그러면서 통증이 있는지 혹은 근육이 너무 약한지 그거 체크를 해볼 거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랫부분 골퍼 엘보 쪽 체크하는 거랑 더 가까워서 이 부분이랑,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수근관 증후군인지 아니면 이게 골퍼 엘보 증상인지 그것도 조금 감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여기서도 이 슈피네이터 신드롬이라고 한 건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했듯이 새끼손가락 쪽, 네 번째 손가락 쪽 그 큐피탈 포사라고 하는 팔꿈치 지금 이 부분의 기준점에서 조금 더 문제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요걸 두라고 했던 아까 팔 등 쪽에서 테니스 엘보랑 감별되는 그 근육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조금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손목으로 조금 넘어가는데, 팔꿈치에서 잠깐 보고 손목은 또 따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팔꿈치에서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고 손목만 간단하게 재체크하는 정도.